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어서오세요. 강소팟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시입니다. 강소팟이 11화로 돌아왔습니다. 야! 저희가 지난 2주간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저희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 운영했던 아름다운 비건 샌드위치샵 치즈레이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영업 마지막임을 공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더 문을 열고 닫았어요. 저희는 일주일 정도면 마무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닫냐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만큼 마지막 주에 참 많은 손님분들이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치즈레이지 문을 닫기로 하고 언제 공지를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또 막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지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좀 부끄럽잖아요. 네, 좀 한 달 동안 손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는 게 조금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일주일 정도면 인사도 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지막 주 월, 화, 수, 목에서 월요일 날은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으셔서 우리 이 정도였네. 그래서 살짝 마음을 놨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와주셔서 재료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저녁에는 또 영업을 못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영업을 평일에 하다 보니까 저녁에 문을 닫게 돼서 또 못 오신 손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했고 저희도 마지막 인사를 못 나눈 분들이 있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평소보다 진짜 많은 양을 준비했고 당연히 저녁 영업까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저도 너무 아쉬웠고 좀 죄송했어요. 그런 아쉬움이나 죄송함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충분히 작별을 할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어요. 좀 슬픈 순간도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강단님은 평소에 좀 그 눈물샘이 마른 편이어가지고 그렇진 않았겠지만 저는 진짜 막 샌드위치 싸다가 울컥울컥하는 순간이 많아서 좀 눈물을 속으로 먹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잔뜩 포장해 가신 손님도 있었고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막 가족끼리 아이와 남편과 같이 오셨던 단골 손님도 있었고 치즈레이지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냥 타이밍이 잘 맞으신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식사 마치시고 어디 여행 가시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당일치기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뭐라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뿐 아니라 그 치즈레이지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것, 만났던 사람들, 제가 얻어간 생각들, 그 모든 게 정말 제 인생 통틀어 가장 밀도 있는 1년 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일주일만 기한을 두고 영업 종료 공지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치즈레이지를 운영했던 제주시 서사로 173 1층은 그대로 공간은 유지하고 식당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무실과 모임 장소로 이용할 예정인데요. 이게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하면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고 혹시 또 저희가 부부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구나. 네, 부부 사이가 뒤틀렸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나가다가 딱 임대 표시가 붙어 있으면은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무 손님이 없었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기셨나? 아니면 어디 아프신가? 그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좋은 일로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사로 173번지 저희가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그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서 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컨텐츠를 좀 더 심도 있게 집중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일주일 동안 찾아주신 손님들이 아쉬워도 해주셨지만 응원도 그만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강소팟이 원래 멋쟁이 사장님과 나누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였는데, 앞으로는 멋쟁이 사장님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꼭 사장님이 아니어도 모시고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식당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싶은 말과 또 조금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스스로 받았거든요. 퇴사를 해서 자기 일을 해야만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누구나 자기만의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건데, 오히려 사장님만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어떤 분께는 이게 좀 내 삶의 방식이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좀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장님이 아니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멋진 분들 많이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인터뷰뿐만 아니라 강단과 소신 두 사람만의 대화로 저번에 독서에 대한 강단과 소신 에피소드를 발행했는데, 그 에피소드가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조회수도 그렇고 주변 분들의 피드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둘만의 대화로 에피소드를 채우는 것도 좀 자주 하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소팟, 강단과 소신 팟캐스트는 저희가 식당 문을 닫았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 다만 그 강소팟 안에서 다루는 몇 가지 이야기에는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일도 좀 더 컨텐츠에 집중을 할 예정이다 보니 저희가 치즈레이지가 아닌 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비건 샌드위치 샵이 아닌 출판사로 저희를 소개하게 될 것 같은데, 출판사의 이름은 작은 배입니다. 작고 독립적이고 하지만 역동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담아내고 싶어서 작은 배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꼭 어떤 창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삶의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소팟에서 인터뷰할 분들도 이제 사장님이라는 범주를 좀 벗어나는 게 맞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즈레이지가 아닌 작은 배 사장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치즈레이지는 또 영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새로운 단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게 이름이 뭐라고 하면은 치즈레이지요 하면 치즈? 단박에 알아듣는 분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고려를 못했죠. 네, 고려를 못했죠. 근데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듣기도 쉽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의 성격을 딱 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고, 이 이름이 저에게 엄청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작은 배라는 이름의 출판사로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아직은 확 정해진 건 없어가지고 저희의 이 소개가 살짝 중구난방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치즈레이지닷컴 블로그였던 웹사이트를 작은배.com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배.com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작은배로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담겨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으로 JAGUNBAE입니다. 작은배. 그렇죠. 작은배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걸 듣더니 자건배닷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출판사 아니다 싶으면은 자건배닷컴 전통주 브랜드로 탈바꿈. 전통주 브랜드로. 네. 치즈레이지가 영업을 종료한 만큼 이번 방송에서는 손님들이 치즈레이지 영업 종료에 대해서 남겨주신 댓글을 몇 개 뽑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댓글이 정말 많았어서 전부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저희 웹사이트 치즈레이지닷컴에 남겨주신 댓글을 딱 3개만 가지고 와봤어요. 가장 먼저 콤부차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치즈레이지 샌드위치를 사랑했던 단골 1로서 저도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보다 사장님들을 더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사장님들의 결정을 응원해요. 공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 사장님들께서 치즈레이지에 담았던 소중한 것들은 그대로겠군요. 그리고 언젠간 공간이 바뀌거나 사라진대도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테고요. 더 많은 소중한 의미와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소신강단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정말 감사한 댓글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실 가장 무서웠던 게 언젠가 그게 뭐 1년 뒤던 5년 뒤던 정말 뭐 50년 뒤던 식당 문을 닫게 되면 여기 안에 우리가 담아놨던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한 비즈니스잖아요, 식당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 콤부차님께서 저와 강단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지금껏 쌓아왔던 것들은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콤부차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공지를 내기 전에 올해 안에 영업을 종료하는 걸로 하자라고 저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우울한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좀 가졌던 두려움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일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저희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데, 이걸 그냥 그만둬버리고 다음 단계로 휙 하고 나아가 버리는 게 진짜 옳은 결정일까? 좀 무서웠어요, 그게. 근데 콤부차님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많은 힘을 줬습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다음 댓글은 동동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어쩐지 오랜만에 메일이 열고 싶더라고요. 치즈레이지의 마지막을 보고 또 다른 시작에 어서 안부를 남겨두라는 어떤 그거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내어준 소신과 강단에게 사랑한다, 감사하다 전하고 싶어요. 두 번 다시 제 인생에 치즈 같은 맛있는 비건 샌드위치 샵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합니다. 어떤 일도 잘해나갈 다정한 소신 강단 항상 응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기대됩니다. 동동님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그 비건 체이장 팝업도 했었고, 그리고 치즈레이지의 초반부터 끝까지 정말 많은 응원을 주신 소중한 손님이자 친구인데, 또 동동님이 원래 제주에 계시다가 지금 육지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만약 가능했다면 저희가 직접 만나서 영업 종료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마침 메일함을 열었을 때 저희 소식을 보실 수 있게 됐다 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의 앞날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육지에서도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로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내년에는 꼭 제주에 가서 치즈레이지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찾아갈 곳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간당간당 흔들리고 소심한 마음이 들던 시기를 보내고 결국 소신대로 강단 있게 결정 내리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흐르는 대로 성실히 나아가야 하는 시기도 있지만 돛을 꽉 붙잡고 어디로 향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로즈님처럼 저희의 컨텐츠로만 소식을 받아보시고 가게에는 못 와보신 육지 손님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저희의 영업 종료 소식이 참 많이 아쉽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진심 어린 응원과 저희의 결정을 용기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로즈님 같이 저희를 지켜봐 주셨음에도 샌드위치를 먹어보지 못한 손님이 계신다면은 제주도 오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 찾아갈 곳이 있다니 다행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간을 유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오븐이랑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있어요. 언제든 그냥 제주도 오셨을 때 서사로 173번지 그냥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저희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소파 11화도 인터뷰가 아닌 저희 두 사람의 대화를 담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말이고 이 방송이 지금 12월 31일 마지막 날 업로드될 예정이거든요. 새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두 사람이 계획하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했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송 참여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작은배.com, jagunbae.com을 방문하시면 강단과 소신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후기는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계신 플랫폼에 별점, 평가, 리뷰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한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죠? 이번에 저희가 치즈레이즈 영업 종료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출판사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냈을 때 몇몇 손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 거죠. 언제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나요? 며칠 전에 결정해서 갑자기 영업 종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미리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걸 공지를 내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영업 종료를 어떻게 계획했나요? 출판사의 시작을 어떻게 계획했나요?가 궁금했던 거죠. 저희가 처음으로 영업 종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말했던 시점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시점은 영업 종료 공지하기 한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일주일보단 좀 일렀던 것 같고 한 열흘? 열흘 전에 정확하게 문을 닫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갑자기 게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명확한 계획이 있고 뭔가 뚜렷한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무조건 이 길로 가야 해. 뭔가 이런 게 아니었고 막 세세한 계획이 있어서 뭐 앞으로 3년, 5년, 10년 계획은 이거야. 이렇게만 가면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데 내가 식당으로서 이루고 싶어 할 많은 것들을 이뤘다. 나는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정말 많은데 지금 나에게 그럴 만한 에너지가 많이 없는 것 같다. 내 삶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리 말하면 저희가 언제 이걸 딱 결정했지를 떠올리지 못한다는 건 정확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평소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미팅을 잡고 이번 미팅 주제는 치즈레이즈 영업 종료하는가 마는가 혹은 영업 종료한다면 언제 하는가 언제가 최적의 시기인가 이런 걸 막 정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님이 때가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는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지금이 때인 것 같아 라고 쉽게 결론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계획도 아니고 미팅의 결과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언제부터 계획했나요?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결정에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사업의 큰 변화이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했냐는 말이 계산을 했냐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식당으로서 투자했던 돈보다 뭐 수십 배를 번 것도 아니고 원금을 제대로 회수를 못했죠, 사실. 영업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네. 당연하죠. 어떤 분들은 저희가 영업을 이제 그만할 거예요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왜?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출을 봤을 때도 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기존 매출보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게 계획을 한 거면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 만약 오늘 이 방송이 저희가 어쩌다 치즈레이즈를 닫게 됐나 이 결정에 대한 에피소드라면 솔직히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되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내린 의사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똑부러진 답은 못할 것 같아요. 회사나 가게가 어떤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 그 변화가 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내리는 결정 중 대부분은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치즈레이지 영업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가 사실 계획에 대한 강단과 소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까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국어사전에 계획을 검색해봤어요. 그 뜻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 또는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강다님은 이 정의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사람 같나요? 정의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미리 헤아린다가 핵심인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을 미리 헤아리고 작정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뭐 일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헤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한 달 뒤가 아니어도 오늘 하루만 봐도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오늘 언제 뭘 해야지 하면 그게 계획이 아닐까요? 저는 그러면 계획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에 뭔가가 있나요, 혹시? 오늘 이 녹음이 끝나고 뭘 해야 한다라는 게? 하루에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에도 저도 이제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적어놨다가, 적는 것도 되게 대충 적어놔요. 오늘 제가 간담과 소심 뉴스레터를 보내야 한다고 하면은 뉴스레터 쓰기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뭐 체크를 하던 말던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아주 가벼운 계획을 세우시는 편인 것 같네요. 가벼운 계획은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멀리 내다봐야 하는 것 같은데 멀리 내다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정도는 고민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내일만 해도 뭘 해야 할지 잘 생각을 안 해요. 소신님은 어떤가요? 제가 강다님의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저는 오늘 이 녹음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고 내일도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달 뒤 계획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당장 한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어떤 일을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구체적인 상은 머리에 늘 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도 없다고 한 그 답이 정말 좀 신기하게 들린다고 할까요? 근데 암튼 이 정의에 따르면 누구나 어느 정도 미래를 헤아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정도 하는 것 같은데 헤아리는 수준이 다르고 얼마나 멀리까지 헤아릴 것이냐 시야라고 할까요? 그 시간적인 시야가 또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작정하는 수준도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계획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설거지를 해야 해. 뭐 이 정도의 일이면은 계획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 하루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일, 책 한 권 읽기.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계획을 하며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계획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태도도 중요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다님은 계획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저는 계획을 너무 좋아해요. 막 신봉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계획을 세우는 걸 참 좋아하고 계획대로 실행해 나갈 때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 치즈레이지를 시작했을 때 진짜 많이 삐걱댔잖아요. 그때 서울 살 때였는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나누고 싶어 하고 적어가지고
제가 막 미팅 같은 거를 요청하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사실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팅 같은 걸 안 하고 싶다고. 아, 그건 기억나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말로써 나누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저는 어떤 계획을 세우자고 계속 제안을 했던 것 같고, 강다님은 계획을 지금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강다님이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치즈레이지라는 일을 잘 해내고 싶다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고, 강다님은 꼭 그게 필요한가?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충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야 제대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희가 식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목표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루려면은 소신님 머릿속에 그 투두 리스트가 굉장히 길었어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큰 프로젝트인 건 알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핸들링 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는 한 3가지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투두리스트기도 하지만 저는 투두리스트는 좀 수직적인 거거든요. 오늘 하루 혹은 하나의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파고들어야 하는 좀 수직적인 개념인데, 제가 그때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건 좀 수평적인 계획이기도 했어요. 오늘 할 일, 그리고 한 달 안에 좀 끝내면 좋을 일, 막 3개월 안에 끝내면 좋을 일, 그래서 1년 안에는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수평적인 타임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도 그러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된 것 같고, 그걸 강다님에게 막 요구하게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반의 그 치즈레이지 운영 경험, 그리고 그 치즈레이지를 또 저희가 1년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저희 두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 계획에 대한 생각, 계획이 어느 정도여야 좋은가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소신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걸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강다님이랑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어떤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웃으면서 진짜 기본적인 건데 그게 그땐 진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잘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계속 강다님에게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걸 요구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스스로가. 내가 너무 강다님을 옥죄나? 강다님을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2년 반 동안 스스로 그걸 깨나가면서 적정선을 좀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저만 강다님한테 맞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강다님도 제가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셨죠. 강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계획이 없다고 사는 태도도 좋다고 생각하나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정의를 가지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해보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좀 어감을 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타이슨이 실제로 그 경기 전에 했던 말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법이 거의 없잖아요. 당연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계속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장기 계획을 갖는다는 게 중요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계획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 이 계획을 버릴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즈레이지를 정말 이렇게 둘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냈고 만족을 하면서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열려 있었던 거죠.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삶에 대한 가치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어떤 한 길에 집착해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강다님이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강다님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걸까요? 라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좋은 영향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다님과 일을 하기 전에는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재밌고 스스로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그대로 실행했을 때 제가 원했던 걸 성취했던 경험이 인생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믿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제 인생에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순 없거든요. 계획이 최고로 중요할 순 없어요. 계획은 무언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근데 어느 순간 계획을 너무 믿어버리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계획이 지금 어그러지고 있네? 불안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강다님이랑 일하면서 그래, 계획은 그냥 계획인데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너무 내가 계획이 없으면 마치 치즈레이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처럼 불안해했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좀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고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은지 막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좀 단기적인 계획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루하루 흐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사실 이건 제가 정말 아주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억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소문난 계획쟁이여가지고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정말 어릴 때에도 항상 오늘 할 일을 정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보통 계획적이야 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계획에 집착하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절망하고. 그러니까 요즘 특히 MBTI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너 J야? 너 P야? 막 이런 엄청 흑백 논리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계획적인 사람은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계획적인 사람도 방금 강다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이라는 게 막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할 일을 정하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계획의 정의를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근데 이 말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절차와 방법과 규모 따위를 헤아린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적절한 정의다라고 생각했던 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규모를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강다님이. 내가 내 삶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결국 달성하고 싶은 어떤 목적. 근데 그게 제가 말하는 큰 그림이거든요. 이 일이 결국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이런 모양일 것 같아라는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걸 미리 잘 헤아려야 역산해서 오늘 할 일을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계획적인 사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계획은 전략인 거예요. 맞네요. 제가 읽었던 글에서 사람들이 전략을 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그 목표를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책 100권을 읽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게 목표고 그걸 이루기 위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책 100권 읽기라고 이제 투두에 올려놓고 만족한다는 거죠. 그게 계획인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나 올해 책 100권 읽을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근데 사실 거기 먼 곳까지 가려면 세세한 스텝이 필요한데 그 스텝을 어떻게 짜낼지는 고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뛰고 싶은 마라톤, 쓰고 싶은 소설, 만들고 싶은 식스팩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많은데 목표와 계획을 헷갈린 나머지 계획은 비어서 공허한 목표만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들을 잘 세워서 진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이 없다 보면은 목표는 그냥 계속 메아리만 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진짜 좋은 계획이란 전략이다라는 방금 강단님의 정리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판사 작은 배를 준비하면서
이 작은 배라는 회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만드는지, 우리가 만드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목표를 만드는 좀 과정인 것 같고, 이 목표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업무도 필요하고, 사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이제 매일마다 조금씩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책을 쓴다는 거는 글을 안 쓰는데 어떻게 책을 쓰겠어요? 그리고 글을 잘 쓰려면은 매일마다 써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계획이 아니라 루틴을 잡고 그리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좀 이해가 된 게, 강다님은 그런 맥락에서는 목표를 제안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아, 작은 배는 이랬으면 좋겠어. 작은 배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작은 배는 이런 분위기의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저는 그런 얘기보다 그러려면 이번 달 안에 뭘 끝내야 될까?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끔 우리가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강다님이 던지면 제가 일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싫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큰 그림이 딱 던져졌을 때 거기에 제가 100%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머리를 돌리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강다님은 그럴 때 손 잠깐 놓고 있다가 은비가 시키는 거 할게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배로 비유하자면은 이제 배의 키를 제가 잡고 있는데 왼쪽으로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은비가 키를 왼쪽으로 확 돌리면은 호시님이 열심히 노를 젓는 거죠. 근데 사실 키를 돌리는 것보다 노를 젓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노를 젓다가 노를 젓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근데 강다님은 이제 배 앞에서 이렇게 먼 바다를 보다가 이 방향이 틀린 것 같아. 오른쪽으로 돌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제가 다시 제 오른쪽에 가서 노를 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쓱 뒤를 보죠. 속도가 만족스럽군 이러면서. 근데 그런 저희 두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된 게 진짜 한 3년 걸린 것 같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다시 돌아가면 강다님은 제가 봤을 때 계획적인 면이 없고 저는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강다님은 목표에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편인 거고 맞아요. 저는 목표가 무엇이든 목표를 한번 동의하고 넘어가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서 매일매일 무언가를 할 동기를 얻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 완전 환상의 조합이네요. 저는 오히려 계획이 없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어서 계획이 없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나를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뭐 거대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고전 소설에 꽂혀가지고 고전 소설을 막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내가 재밌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관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고전 소설을 좋아하는 거 보니 나는 이렇게 좀 세월이 흘러도 가치를 잃지 않는 글을 만들고 싶어 하나 보다.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틀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마음껏 뛰노는 나 자신을 보며 나에 대한 어떤 정의를 알아가는 거네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치즈레이지를 시작할 때 치즈레이지 어땠으면 좋겠어? 막 이런 질문을 하면 강다님이 할 말이 없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오히려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뭐가 됐건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강다님이 어떤 음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음식이 치즈레이지의 음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깨닫는 게 강다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머리를 쓰는 거죠. 계획을 하고 목표를 막 세우는 거예요. 머리로. 치즈레이지는 이런 음식을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레시피를 먼저 만들어보자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방식이 참 달랐던 거죠. 제가 아무리 계획적인 사람이어도 강다님의 이야기에 반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정말 계획에 집착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저도 똑같이. 저는 계획을 잘 세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세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싶지 그냥 멋들어진 계획을 세우고 싶진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제가 5년 뒤, 10년 뒤를 알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뭔가 목표로 세우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거짓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함정에 몇 번 빠져보면서 정말 좋은 계획이 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성찰을 아주 옛날부터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강다님이 처음 치즈레이지 할 때 그런 거 얘기하기 싫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막 왜 저러지?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저게 맞는데. 아니 치즈레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왜 나는 계속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이게 그냥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싶지 계획이 없으면 안 돼는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나 치즈레이지 같은 식당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목표가 뭐야? 계획이 뭐야?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 당신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나? 지금까지 무엇을 만들었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계획이 있는지, 얼마나 화려한 목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는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이런 치즈레이지 같은 식당 하고 싶어요 이러면 어떤 모습의 식당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음식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럼 지금 이거부터 해보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최종 그림을 같이 잘 그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획에 대해 조언하려면 그 사람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저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먼저 세워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계획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려면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프 마라톤을 올해 뛰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달리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루틴으로 잡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매일 아침 한 3일 일어나다가 그 이후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를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7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더 일찍 자고 내 수면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 요소를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옷 갈아입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럼 갈아입을 옷을 미리 꺼내놓고 러닝화도 미리 꺼내놓고 최대한 내가 아침 7시에 달리러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좀 계획을 실행으로 이어가게 하는 좀 힘이 아닌가. 맞아요. 계획이 전부는 아니니까. 아까는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얘기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그릇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비유로 얘를 계속 이어가자면 제가 지금 30년을 살았잖아요.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몇 번 운동을 하겠다고 시도했다 실패하고, 어떤 운동은 조금 오래 하고 어떤 운동은 너무 빨리 포기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만약 하프 마라톤을 뛰고 싶다고 할 때 내가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야지 라고 하면 뛰지 않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하는 것도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의 필수 능력인 거예요. 맞아요. 나의 그릇을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맞는 환경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세팅하냐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인 거죠. 왜냐면 그 계획이 실행되려면 나한테 맞는 계획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 맞게 역산해서 오늘 할 일을 정할 때 나한테 맞는 할 일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나의 그릇을 아는 건데 모두가 혼자 일하진 않잖아요. 저와 강다님을 예를 들면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일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계획은 제가 보통 세우는 편이니까 예전에는 강다님의 그릇을 제가 몰랐어요. 강다님이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속도, 그리고 어떤 일은 빨리 하고 어떤 일은 미루는지 이런 걸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계속 강다님한테 어떤 태스크를 주면 왜 안 하지? 왜 이거 미루지? 왜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저한테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단님의 그릇도 제가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일하는 그릇을. 근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의 필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럼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저는 근데 이건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계획 전문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근데 저희 두 사람 중엔 제가 계획을 좀 더 세우는 편이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계획은 구체적이어도 되고 추상적이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계획의 수준을 아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행할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길 사람의 계획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에 할 일은 정말 구체적으로 세워요. 저는 투두리스트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세세해요. 제가 오늘 투두리스트를 얘기하면 뉴스레터 초안 작성, 장보기, 뭐 팟캐스트 녹음 준비, 뭐 이런 정말 세세한 투두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2주일 단위의 할 일에 있어서는 대략 끝내야 하는 점만 있어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한 1, 2주 넘어가는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면 좀 계획에 갇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계획의 구체적인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단님은 어떠세요? 이런 예시를 들었을 때 강단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나요? 제 계획은 정말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새삼 신기해요. 기적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며칠 전부터 글을 하나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식당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글을 좀 써봐야겠다. 하지만 이 계획을 노트에다 적어놓은 후에 한 3일 정도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른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은 얘가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건 것 같아요. 계획적이지 않다고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강단님이 게으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게으른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세요.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글을 쓰던 음식을 하던 누굴 만나던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게 계획에 따르지 않을 뿐인 거고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눈치거든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사실 지금은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회사에서는 계획을 많이 요구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뭐 계획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서는 아닌 것 같고 계획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증명해야죠. 네. 내 가치를. 네. 회사라는 환경, 꼭 회사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일터의 환경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존재 가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해낸 일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가장 쉬운 방법이 계획이기 때문인 것 같고 또 여럿이서 일할 때만큼은 더더욱 그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이 다 엄청 다른데 모두에게 계획이 있어야만 너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야. 너 일을 그래야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제가 그 치즈레이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강단님에게 너무 좀 뭔가 강요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짜는 게 사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생산성은 언제 가장 높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즐겁게 일할 때 가장 높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진짜로 재밌다고 생각하고 뭐 몇 시간을 투자하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뭔가 계획에 잠식되어 있으면은 즐기기가 어렵지 않나. 이게 떠오르네요. 저희가 이번에 작은 배로 그 웹사이트를 리뉴얼할 때 저희가 나름 계획을 세웠잖아요. 뭐 이번 주는 웹사이트에 들어갈 내용들을 같이 좀 작성하자.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웹사이트의 템플릿을 싹 바꾸자. 이렇게 2주 정도의 계획이 있었는데 전날 좀 강단님이 늦게 자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졸려서 일찍 자고 일어났더니 웹사이트가 리뉴얼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살짝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물론 계획을 당겨 한 거긴 하지만 아니 우리가 그래도 같이 정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알아요. 강다님이 그 전날 새벽 밤을 새워가며 이걸 바꿀 때 얼마나 신이 났을지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거야말로 생산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저는 계획이 효율적인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과 효율성이 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계획에 갇혀서 막 더 헤매기도 하고 계획에 집착하다가 사실 더 중요한 할 일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획적인 게 효율적인 거다. 계획적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다. 생산적인 거다. 이런 게 진짜 위험한 편견인 거죠. 소시님은 계획을 짜기 위해 쓰는 도구가 있나요? 계획을 짜기 위해 쓰는 도구는 없는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아까 강다님이 오늘 할 일 투두리스트를 간단하게나마 노트에 적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구글 캘린더 앱에 그 할 일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할 일을 등록해서 지우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한 1, 2주 정도에 크게 해치워야 되는 일? 하지만 제가 자주 들어가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하고 점검해야 하는 어떤 굵직한 일들은 핸드폰 메모장에 가장 맨 위 폴더에 넣어놓고 좀 자주 들어가서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이유가 사실 그런 생산성 앱이 정말 많잖아요. 투두 앱이던 뭐 노트 앱이던 이런 거는 유행을 정말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순간은 노션을 갑자기 써야 할 것 같고 모두가 노션을 안 쓰면 당신의 생산성은 엉망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할 것 같고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노션이든 뭐 구글닥이든 에버노트든 뭐든 뭐 어떤 노트 앱을 쓰는 게 중요한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노트 앱을 써도 똑같은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트에다가 모나미 펜으로 적어가지고 투두리스트 짰는데 그렇다고 나의 생산성이 엉망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도구에 투자를 하는 시간이 실제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한 1년 전부터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는 따로 없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이거 찾아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툴, 새로운 앱. 저한테 제안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걸 구독해서 써보면은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내가 툴을 만들어 놓고 체크도 안 해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조금씩 깨닫는 거죠.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 그냥 노트에다 적자. 근데 저도 진짜 다양한 생산성 어플을 사용했고 결국에는 어딘가에 정착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아까 제가 뭐 구글 캘린더 이런 거 사용한다 했지만 뭐 거기에 정착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정착할 만큼 좋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정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카이빙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고 내가 세운 어떤 체계 안에서 내 글이나 메모들이 딱딱딱 정리됐을 때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것도 좀 연결되어 있는 기질인 것 같은데 한 생산성 어플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 거기에 나의 일정, 내가 해왔던 일들이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어져요. 근데 저는 좀 가끔 그런 데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아까 마치 강다님이 어떤 틀에 갇혀 있으면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만든 메모의 체계 안에서 제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는 주기적으로 그 앱을 아예 갈아타 버리고 옛날 기록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좀 자유로운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생산성 어플에 너무 집착하거나 좀 나한테 딱 맞는 어떤 어플을 찾아야지 하고 탐색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2024년을 최고의 해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계획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계획에 관련된 이제 글이나 영상을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투두 리스트를 짜는 것도 있고 not 투두 리스트를 짜는 것도 있고 do 리스트를 짜는 것도 있고 사실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는 두 리스트인 것 같아요. 투두 리스트랑 두 리스트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두 리스트는 내가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을 딱 적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일.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실행이 우선되는 그게 두 리스트인 것 같고 not to do 리스트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습관들을 한 번씩 싹 적어보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새해를 계획하면서 만든 뭐 투두 리스트든 not 투두 리스트든 do 리스트든 그 리스트들은 어찌 보면 목표인 것 같아요. 이걸 안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이걸 하고 싶어. 잖아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근데 진짜 사실 필요한 건 뭐 만약에 투두 리스트에 그거 뭐죠? 이렇게 몸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는 거? 바디 프로필? 아, 네,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야. 이렇게 적었다 치면, 어떻게 바디 프로필을 찍을지를 이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세우기 시작하면 갑갑해 하는 건가요? 저는 진짜 그 계획 없는 사람의 그 심리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투두 리스트는 일 단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 단위. 왜냐면 어떤 계획 안에 작은 일부거든요.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투두 리스트를 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새해 계획은? 새해 계획은 2024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고 1월, 2월, 3월, 4월 뭐 할지를 정하면 그게 새해 계획이겠죠? 아, 그거는 투두 리스트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1월에 뭘 할지를 위해서 1월 1일에 뭐 할지를 정하면 그게 투두 리스트 아닌가요? 근데 소시님이 계획형 인간으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여행을 가면은 계획을 또 제가 다 세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 계획적인 사람인데 근데 나 여행 가서 계획 안 세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계획적이라는 말의 함정 같아요. 그러니까 강다님이 지금까지는 계획적이지 않잖아요 라고 했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계획적인 거죠.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계획이 없는 사람인 거고. 저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 하면은 숙소는 어디에 있지? 숙소 주변에 가봐야 할 레스토랑은 어디에 있지? 해서 다 구글맵에 막 찍어놓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날에 혹시 그 도시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착한 첫날에는 여기서 몇 시간 저기서 몇 시간 보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옵션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리서치조차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냥 강다님이 가자고 하면 좋아 이러고 그냥 따라가는. 네네. 저는 그 옵션을 주는 걸 좋아하죠. 자, 우리가 지금 뭐 한식, 일식, 뭐 그리스식 옵션이 있다. 선택해라.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가이드처럼 계획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전혀 고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고 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여행에 있어서는 완전 계획형 인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다가 떠오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취업 준비하던 시절에 어떤 회사 최종 면접에 갔는데 그 면접관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행 가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추측컨대 아마 그분은 그 질문을 통해 내가 평소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일정을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저는 여행 가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여행을 가면 완전하게 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아무것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숙소에만 하루 종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다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와 강다님의 여행에 대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다님은 여행 갔으니까 다양하게 먹어보고 다양하게 구경하고 그거를 같이 여행하는 사람과 최대한 즐기기 위해 막 옵션도 제한하고, 그러니까 그게 여행의 뭔가 재미인 거고, 저는 여행 가면
그런 고민하는 것조차 싫거든요. 그냥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서 강다님이랑 여행 가면 너무 좋아요. 막 좋은 걸 막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여행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두 사람 다 자기가 가진 어떤 목표와 목적에 맞는 계획의 수준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행에 대한 계획의 수준을. 만약에 그 질문을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딱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보세요. 제 구글맵 좀 보세요. 네. 그리고 바로 합격. 합격했는데 와보니까 계획을 전혀 못 세워. 그러니까요. 민석 씨 중장기 계획은 어디에 있죠? 그러면 에? 제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이란 말의 함정인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진짜 계획적인데 어떤 일은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그 시점에 대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한 달, 두 달은 진짜 계획적인 것 같아요. 대략 뭔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평생 5년 뒤에 이거 해야지. 나 10년 뒤에는 뭐 결혼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이런 게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강다님이 정말 다른 사람이지만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둘 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 그냥 열려있다는 거. 겸손한 거죠. 겸손하다고요? 미래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좋은 표현이네요. 나는 저는 아주 우주에 있는 작은 인간일 뿐이야. 티끌일 뿐이야. 우주의 작은 점일 뿐이야. 내가 어떻게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겠어. 그럼 달리 말하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한 2달 정도고 강다님이 컨트롤할 수 있다 믿는 건 오늘 하루인 거네요. 오늘 하루도 이제 간신히 하죠. 겸손하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드네요. 그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적어놔요. 겸손한 계획가. 누가 MBTI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네. 소신님 평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제가 여러 번 계획은 잘 세워야 된다 막 강조한 것 같은데 나름의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제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는 거. 큰 그림을 그리고 역산해서 오늘 할 일을 정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쉬운 좋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학교 공부할 때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을 공부한다. 그러면 뭐 100페이지부터 200페이지가 그 시험범위다. 그럼 총 100페이지잖아요. 그거를 내가 시험 보는 날까지 3번 반복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럼 300페이지잖아요, 총. 그리고 남은 시험 기간이 30일이다. 이러면 하루에 10페이지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30일이 지났을 때 무조건 3회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강소팟을 100회까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큰 그림을 먼저 그리면 내가 100번을 하려면 매주 해서는 절대 견딜 수 없을 거야. 발행 주기가 길어지면 피드백이 너무 적게 올 테니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적어도 2주에 한 번 발행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역산해서 오늘 할 일이 정해지면 다시는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시 막 큰 그림과 오늘 할 일 이 두 가지를 양손에 쥐고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 내가 근데 오늘 이거 조금 했다고 저기까지 못 가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함이 들기도 하고 야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던 과거의 나를 믿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계획이 수정돼도 문제가 없게끔 변수도 많이 생각을 해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쉬운 건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험기간 예시를 들었을 때 5회독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3회독만 해도 문제가 없게 하는 거죠. 며칠 내가 공부를 좀 빼먹었다고 해서 전날 벼락치기 하는 일은 없게끔 만드는 그게 제가 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졸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하겠습니다.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공부 정말 못하겠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정말 공부를 잘했지만 벼락치기로 수능을 보고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이렇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게 계획을 세우고 잘 이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계획에 대한 강단과 소신 에피소드는 이제 2024년 청룡의 해, 그리고 저희 누나에 따르면은 닭띠에게 운이 몰려드는 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두 사람이 또 닭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은데, 끄끄댕. 그럼 2024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저야 뭐 할 말 많은데 그 오늘 하루 사시는 분이 뭐 2024년 계획 있나요? 이제 급하게 만들어 봐야죠.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저는 일단 2024년 한 해가 끝날 쯤에 저희 그 작은 배가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작은 배 출판사가 책을 적어도 2권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와우. 너무 많나요? 아니요, 계속 이야기해 전 주세요. 2권은 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권을 만들겠다고 하고 1권을 만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리고 2024년 마지막쯤에는 저희가 컨텐츠로 이제 식당으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컨텐츠로도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만큼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꼭 책이 아니어도 무엇이 되었건 컨텐츠나 모임이나 이런 걸로 식당을 운영했을 때만큼은 생계를 유지할 어떤 매출이 나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 2가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림이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세세한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죠. 그걸 위해 1월에는 뭘 끝내야 할지, 2월에는 뭘 끝내야 할지, 이제 이런 거를 세우는 게 제 일 아닐까요? 전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강단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2024년 계획이라기보다는 2024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목표. 2024년 12월이 됐을 때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매일마다 글을 쓰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는 요즘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건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식당을 그만두고 최근에는 음식을 많이 해 먹으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운동을 조금 덜 하는 편이다. 그래서 2024년에는 신체적인 건강을 좀 챙기자. 지금 정신적인 건강은 아주 훌륭하거든요. 네. 정신으로는 맞아요. 마라톤을 뛰는데 몸으로는 200m 힘들어요. 몸으로는 힘들어요. 지금 몸이 지금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몸 상태를 좀 끌어올리고 싶다. 2024년에. 그러니까 몸 상태 끌어올리고 매일마다 글 쓰는 습관 장착하고 그리고 책을 써야 한다 만다는 사실 저는 해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때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뭐 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계획의 함정, 이것도 계획의 함정인데, 나는 2권을 만들겠어 라고 한다고 아무거나 2권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단님이 얘기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 라는 건 정말 노력했지만 우리가 출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될 만큼 좋은 퀄리티의 어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열심히 해도 그 얘기죠. 네. 근데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꽤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무 지금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데 내가 뭐 열심히 안 하겠어요? 맞습니다. 재밌는데 뭐 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재밌게. 그러면 저의 계획, 강단님의 계획 섞어서 1권 0권과 2권 사이 1권 정도로. 좋죠. 네. 아니 뭐 몇 권이 되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할 수 근데 있을 것 이거는 같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나는 티끌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어차피 노는 뭐 소신님이 저으시는데. 아, 정말. 가끔 도와주세요. 네, 가끔 돕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셨는 거죠. 와이. 다음 해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2024년에도 강소팟은 계속 이어지고요. 어쩌면 더 재밌어질지도. 오늘은 계획에 대한 강단과 소신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